그러니까 박스를 주스러 온 할머니가? 가지고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박스 드리고 요거를 저는 이 프로에 와서 제일 오늘 행복을 느낍니다. 폐품을 줍던 할머니의 수레에서 발견된 서첩 3권. 수많은 손을 거쳐 마침내 정해진 새 주인은 국립민속박물관이다. 폐지로만 알았던 3권의 서첩을 구입하기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 지불한 금액은 무려 7억 5천만 원. 과연 이 책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1762년 경기도 광주군 초보면 마현, 지금의 남양주 조안면 마제마을에서 태어났다. 홍씨 부인은 다산과 결혼 30년 되는 1806년, 살아서 다시 못 볼 것 같은 남편을 그리며 시를 짓고 시집 올 때 입었던 상옷과 함께 강진 유배지에 있는 남편인 다산에게 보냈다. 병든 아내 홍씨가 시집 올 때 입었던 비단 치마를 남편 다산에게 보낸 것이다. 정약용은 이 치마로 자식들을 위해서 서첩을 만들고 하피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책에는 자녀들이 평생 마음에 새길 글귀가 담겨 있다.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거라. 말을 조심하거라. 근면함으로 재화를 생산하고 검소함으로 가난을 구제하거라. 재물을 저장해 두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만 못하다. 정약용 필적의 하피첩은 지금 파주 국립민속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하피첩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순간이다. 알 수 없는 긴장감에 마음이 너무 두근거린다. 네모난 나무 상자 속에 보관 중인 하피첩이 하나씩 공개되는 순간이다. 촬영은 가능했으나 하피첩을 직접 만질 수는 없었다. 하피첩은 오직 박물관 담당자의 손길만 허락을 하고 있었다. 하피첩은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냥 보기에도 오래되고 귀중한 고소임이 느껴진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하피첩에는 유배지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하는 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나주 정씨의 직계종손을 다산의 생가인 여유당에서 만났다. 정호영은 다산의 7대 후손이다. 여유당을 찾은 종손 정호영은 제일 먼저 정약용 선생의 묘소로 올라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유적지를 찾은 시민들이 다산의 후손임을 알고서 갑자기 몰려들어 촬영은 잠시 중단됐다. 제가 30세예요. 다산이 27세. 쭉 내려오거든요. 대본 대초 해가지고. 그 정혜인은 이 대초.
그러면 저 예. 직계 대추에 네네. 저는 완전히 종손이고요. 자, 여기 정리됐습니다, 선생님. 여기 다산 지금 정선이세요. 정규영 선생님은 어디? 여기 계신. 네네. 저는 여기 그 다산 유적지 해설 주로 하는데요. 예,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하고 강의할 때 구체적인 부분에 되게 궁금한 게 있었었는데 오늘 그 정성께 직접 들으니까 너무나 팩트 체크돼서 너무나 기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틀리지 않았다는 데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다산에 직접 그 정선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거는 다 모르실 텐데.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관람객. 일일이 답변하고 있는 종손. 결국 촬영은 중단하고 종손 본가로 인터뷰 장소를 옮겼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산공이 다산께서, 항상 다산공께서 그러거든요. 할아버지 말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다산공께서 만들어 놓은, 자손들에게 남긴 그 훌륭한 책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이 초본 적본을 시작해서, 이 족보들이 쭉 있어. 저희들은 이 동원공의 후손입니다. 다산의 아버지인 제자 원자, 그분의 아들이 약자 현자, 약자 전자, 약종, 약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약횡도 있습니다만 넷째 아들인 거예요. 다산께서는 학연, 학유 이렇게 있는 거죠. 큰아들, 둘째 아들. 큰아들 쪽으로 대림, 문섭, 규영, 아까 말씀드린 하필 잃어버려진 향진, 저희 아버지까지가 아직 여기는 제 이름은 없죠. 이거 없는데 하피척은 그 사연은 아시잖아요. 아내가 시집올 때 입었던 붉은색 치마를, 빛바랜 붉은 치마를 보내니 그것을 다 재단을 해서 배접을 해서 첩을 만들어서 그 아들들에게 보낸 건데, 그때만 해도 그게 유언이었겠죠. 돌아가리라는 생각을 제가 보기에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미 귀향 온 지 10년 가까이 지났을 때 일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볼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가족들은 그걸 가지고 얼마나 보배처럼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휘난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망설였던 거죠. 사람들은 막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짐들을 싸서 수원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수원역에. 그런데 그때 뭐 기차 시간이 제대로 있기를 해요. 사람은 바글바글하고 도저히 어떻게 또 감당이 안 되고 이러니까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셔가지고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지금 뭐 돌아가실 때까지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발발발발발 떨면서 발을 동동 굴르면서 나 지금 다시 거기 가야 된다고. 그리고 정말 나가셨었대요. 근데 어떻게 찾겠어요? 어디서 잊어버린지 모르고. 이게 그 텐마루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전체를 찍은 사진이 없고, 이건 텐마루에 당시에 기르던 조그만 개를 하나 데리고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 터가 옛날에 한옥이었는데 그 한옥집에 대청마루에서 할아버지 환갑잔치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안고 있는 사진이고요. 모르죠. 여권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하피첩을 분실했다. 예, 하피첩이라고도 안 그러시고 다산공이 다산께서, 항상 다산공께서 그러거든요. 할아버지 말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다산공께서 만들어 놓은 자손들에게 남긴 그 훌륭한 책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난 그냥 책인 줄 알았죠. 그랬는데 내가 그 첩이라 그러는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똑같아. 쭉 피면은 쭉 늘어나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말 자체가. 그래서 그 첩이라는 걸 알았고, 몇 권이라는 건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2017년, 한 5년 전에 하피첩을 찾은 이후 실학박물관에서 고궁박물관으로부터 대여를 해서 하피첩 전시회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소원이셨던,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던 하피첩을 찾았습니다라는 보고를 이 책을 하피첩을 분실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탄식을 기억하고 있는 어린 손자. 그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의 나이가 되어 하피첩을 찾아서 할아버지의 한을 덜어드렸다. 하피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서첩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남양주 시립박물관 김영섭 박사를 찾아갔다. 첫 번째 내용인데 전체 하피첩의 전체 서문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 서문 내용은 내가 강진의 유배지에 있을 때 병든 아내가 5포 헤어진, 그러니까 좀 오래됐으니까 이때가 그러니까 30년, 결혼 30년 되던 해에 보낸 거거든요. 이라고 하면 세간에서는 이제 다홍치마다, 물긋불긋한 붉은 치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보관하고 손질하고 계속 보관하거든요. 입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빨고 또 손질해서 장롱 깊은 곳에 보관하다 보면 오래되면 당연히 탈색되고 이제 색깔이 변할 텐데, 색이 바뀌면 바라면 노을이 지는 게 누렇게 될 거고, 그 누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 하가 노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을이 붉은 것도 있지만 조금 누렇게 된 것을 의미해서, 그래서 하피첩이라고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하피첩이라고 스스로 명명을 했어요. 노랗자에 이제 빗자니까 아주 노란, 이렇게 좀 실제로 이게 그때 그 모습이었을 테니까 이렇게 된 치마로 만든 첩이다라고 한 거죠. 이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보면 이제 문장이 길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딱 두 글자 이렇게 써서 딱 쓴 건 되게 강하게 개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경직의 방 이렇게 썼는데, 이 네 글자로 가지고 자신이 생각했던 삶을 요약하고 또 자식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덕목을 써준 거죠. 공경하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하고 정의로운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듯하게 해야 한다. 정약용 선생님 하면 우리가 흔히 너무 경직되게 대학자라든가 아니면 위대한 성각자라든가 감히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존재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하면서 정약용 선생님의 진면목을 놓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피첩에 담겨있는 정약용 선생님의 마디마디, 또 가족을 대하는 생각들을 잘 본다면 인간 다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약용에 대한 수업이 있는 날이다. 요거 다 썼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둘, 셋. 바람이 흰 구름에 붙어 오랜 세월의 붉은 빛을 발했는데 늙은 내 모습 같아 처량하구나. 비행기 타고 부산으로. 해당 선거에 나가기 전부터 두근두근 심장이 너무 오늘 수업은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소개를 해준 수업이고요. 정약용의 업적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도 학생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어서 다양한 문학이나 시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정약용이 일상을 시로 남긴 것처럼 아이들도 일상을 시로 기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버지와 어머니이자 금쪽 같은 딸이거나 아들이다. 심금을 울리는 실학자의 곡진한 마음이 담긴 하피첩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다산 정약용이 태어나고 자라고 돌아가신 집이 있는 곳, 500여 권의 저수를 마침내 완성한 곳, 남양주시 열수가에서 하피첩의 참 가치를 되새겨본다. 나는 여기서 뭐해? 같이 도와주는 척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이쪽에다 놓고. 그러자.